5월 5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의 모래를 교체하였지만 주로의 상태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난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벼운 주로로 판단돼요. 엄청나게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다 입상에 성공했고, 추입형 마필은 새파랑 딱 하나만 추입을 해가지고 입상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4선, 5선까지만 붙으면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저배당 경주가 상당히 많았던 경주 편성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더 가벼운 주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앞선에 가는 마필들 상당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 마필 뷰티 원더풀, 지난번에 체중이 27kg가 빌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이면서 이번 주에 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렇게 체중이 갑자기 불었다가 그 다음 경주에 출전하면서 체중이 빠지고 나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6번 뷰티 원더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모래도 맞아보고 이번에 수영 조건도 열심히 했지만은 체중의 변화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4번마 오아센이 되겠습니다. 예상지의 예상가들이 다 이거 오아센을 세게 보고 들어갈 것입니다. 데뷔전에서 마필 자체 450kg의 때의 마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체중 자체는 더 빼고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워낙에 스포주고 4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선의 자마이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중속에서 컨트롤을 잘하는 기수가 빅투아르 기수입니다. 빅투아르 기수는 모래를 맞는 부분에서 모래를 잘 피하는 기수이고, 또 이 부분에서 또 중속에서 끌고 오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기수입니다. 이번 경기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인데, 제가 봤을 때는 4번만 우아센이 2선, 3선까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11번 한평장미와 11번 매직 사일렌스,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김옥성 기수는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을 압박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0번 정도를 보내놓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여차하면 두 번째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교도 상당히 잘해놨어요. 변화도 왔고 여기서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6번마 뷰티 원더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1번마 마여신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전개가 일단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죠. 10번하고 11번이 외곽에서 모빙을 뜨고 4번이 따라붙고 안쪽에서 마여신이 따라붙는 전력인데, 이 마필도 스타트에 붙어놨을 때 추진했을 때 반응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수철 기수가 주행 검사를 했는데 이 펜스에 대놓고 때렸더니 마필 자체가 쭉쭉쭉 나가는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의외로 안 팔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 478kg에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 한 5kg, 6kg 정도만 빠지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경주는 4번마 오아센, 이 마필이 가장 강한 마필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빠른 마이 없어요. 3번마 나울 인디가 가장 빠른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43주의 공백에서 박우롱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때려봤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박우릉 기수가 타고 있는데 여기 48주 이준철 주고서 마방에서 이적했던 마필입니다. 토요일날 출전한 때 EH 코코라는 마필,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 마필하고 병합 조결 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박우릉 기수의 스타트 능력 정도면 충분히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토요 경마에서 보듯이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입을 한다고 치면은 딱히 없어요. 3번마 라울인데 이 마필을 축으로 후착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댄싱 강자도 일단 팔리는데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외곽에 있는 9번마 크로마이티를 일단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필도 약간 이제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1300m의 기본적인 기록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말이 단출한 경제 편성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넘어오면 돼요. 그러면서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되죠. 김동수 기수는 워낙에 좀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탈 때 더욱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9번마 크로마이티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마 뉴리더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김영가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즐거운 여정이 우승을 하고 나서부터는 마방 자체가 완전히 좀 상승세를 탔습니다. 여기 6번마 유어템, 7번마 스톰그릿 두 마리의 인기마들이 팔리지만 외곽의 9번마 니디로 같은 경우는 강하게 추진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일단 주행검사 때 모래도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라스트에 약간의 여유도 있었고요. 왼쪽 좌측을 때리니까 우습보로 다리 바꿈도 상당히 잘해줬던 부분입니다.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 국내 3등급의 라운드 갈리의 형제 마필이냐, 전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9번 뉴리더가 네 번째 정도만 따라 붙으면 돼요. 여기에 기수가 유연명 기수이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요. 국내산 5등급 랜드뱅크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6번, 7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저는 9번마 뉴리더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필 능력 자체가 좋은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10번마 이클립스 아너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네, 일단 서웅수 상어가 이번 주에 30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에리카신 기수가 이 마필을 지난번에 4마리 밖으로 잡아 돌렸던 마필이죠. 상당히 잘 타주었고요. 따라가는 중에서도 되지는 않아요, 이 마필은. 그러니까 무조건 무빙을 따야 돼.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경주 보시면 알겠죠? 5번마 히오르 쭈쭈가 지난번에 강하게 선행을 가가지고 1170m까지는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1200m가 적정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410km대의 말이 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400m는. 앞말 1400m가 뛰는 게 어렵고요. 8번마 논스톱 열차도 직전 경주보다는 약간 호전되었는데 이번에 수용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조교를 좀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0번마 일크리스 아너가 외곽에서 그냥 2마리, 3마리 돌아도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번마 이클립스 아너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후차권에는 지금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주 편성입니다. 8번마 논스톱 열차도 추입형의 마필이지만 수용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고 거리가 좀 늘었고요. 7번마 음성파워도 병합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좀 있는 마필이고 4번마 탱그리도 모래를 무조건 좀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못 피하면 좀 바보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10번마 이클리스 아너 이 마필을 축으로 후차권에 죄송합니다. 후차권에는 약간 복병마 유지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앞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번마 트리블 베이커를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9번마 대지의 여전사 상당히 좋습니다. 전개적인 이점도 있는데 앞말이 지금 4연타 입상에 성공하고 5연타를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이 약간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8번마 그레이트킨도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데 직전 경주보다 이제 편성 자체가 조금 세졌어요. 최원금 기수가 5월 3일까지 정지 기간이었는데 바로 이제 말을 태워주더라고요. 원래 이게 5월 3일날 정지가 끝나면은 이게 출마 투표가 좀 수요일날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주더라고요. 8번마 그레이트퀸도 앞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경기 편성이 제가 이제 트리플 메이커를 보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이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래도 적응하고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세력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는데 최근 박재희 기수하고 우에다 기수가 2번을 기승을 했습니다. 한 번씩. 말을 농땡이 기지를 못 잡더라고요.
근데 다실바 기수는 이 마필의 농땡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따라 붙을 수 있고요. 다실바 기수가 최근 말타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좀 더 앞선에 붙어서 해결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아요. 이번 경기 약간 빠른 마필, 외곽이 11마, 블랙 질주, 4번마, 매직 어게인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또 빠른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마 트리플 메이커가 안쪽에서 추입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 경마에서는 제가 배당을 노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축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뭐 터지는 경주가 아니다. 어려운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토요 경마에서는 그냥 저배당으로 또 깔끔하게 좀 압축을 해보겠다 말씀드렸던 반면 일요 경마는 제가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도 오겠고 이번 경주 편성은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편성입니다. 4번, 5번, 6번, 1번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앞선이 치열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거에서 따라가는 전개, 그 다음에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일단 앞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많은 마필들 중에 보십시오. 6번마 베스트대로 이것도 일단 스타트 능력이 있죠. 7번마 원더풀 스위트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근데 6번하고 7번의 스타트 능력이 다 고만고만해. 여기 안쪽에 1번마 빅블레이드도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것도 빅블레이드도 이렇게 3대의 마필이 또 싸워요. 여기 5번까지 3명 레이드까지 김태희 기수까지 여기서 따라 붙어버리면은 여기는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3명 레이드도 이탈이 잘 되고 전개를 너무 잘 풀었죠. 모래를 맞지 않고. 근데 이번에는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중속에서 얼마만큼 잘 피하냐가 중요해요. 이 포지션에서 약간 밀려져 있지만 더 붙을 수 있는 세력이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1300m가 적정거리인 만큼 이번 경주 한번 입상에 도전권에 있는 마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혼돈도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마 매직 스트롱을 저는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자이언트 스텝, 3번마 스타닝 머니 두 마필이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3번마 스타닝 머니 같은 경우는 승급전에 맞으면서 지난번에 추입이 상당히 잘했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처럼 추입을 하면 되는 경주예요. 8마리 단순한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마 자이언트 스텝,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서 전개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부담량이 3kg가 늘면서 부담량 57kg까지 이번에 늘어난 상태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은 기본기는 있는 돼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부담량이 올라갔다는 거. 김용근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이제 900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어깨에 힘을 빼고 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부담량이 무거워요. 그렇다면 1번만 매직 스트롱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외곽에서 10번 게이트 상당히 무리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했습니다. 선이 외곽에 붙어서. 자, 근데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예요. 다른 마필이 4번마 자이언트 스텝뿐이 없어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김용근 기수가 57의 부담량이기 때문에 굳이 밀어서 막 앞선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선이 외곽에 따라가야 되는 전개를 하겠죠. 그러면 1번마 매직 스트롱 같은 경우는 지난번처럼 부담량 올라갔지만 직전 경주의 모습은 완전 호전세였어요. 서인석 쪽에서 마방에서 일단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좋았고요. 빅토아리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했는데 뒷달의 힘도 어느 정도 차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만 매직 스트롱 이번 경주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 3번만 스터닝 머닝 이 정도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터지는 경주 편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 6번 마 글로벌 위크 상당히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번 경우 1400m 거리가 늘었는데 직전 경우 출발 자체가 약간 늦었음에 따라붙지 못했던 세력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서수공 기수가 하자 없이 타졌어요. 워낙에 스타트 자체가 약간 늦었다는 게 약간 그게 단점이었지만 그래도 편성 자체에서 상당히 잘 타줬던 부분이고요. 2번 마 하늘의 뜸은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3마리 밖으로 돌았어요. 그러면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일단 참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필 자체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것도 안쪽에 갇혀가지고 마필 자체가 모래를 정통으로 맞아버리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6번과 2번의 대끼리 맞고는 좀 불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우 박소영이가 놓고 때린 충박감은 5번마 차밍 에이스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경주입니다. 이 마필은 국내산 1등급의 닥터 테이큰의 동생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지난번에 최시대 기술을 만나서 완전히 선전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약간 중간 정도의 마필이지만 중속에서 때렸을 때 치고 나간 걸음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여기 빠른 마필 보시면 알겠지만 9번마 미스터 키맨 1번하고 2번마 하늘어뜸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5번마 차밍 에이스가 중속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조교도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1등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했고 이 정도의 54의 부담량이면 2kg 감량 이점도 있고 이제는 지난번에 뛰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걸음걸이가 완전히 나았다고 판단돼요. 제가 이걸 지난번에 차맹 에이스를 놓쳤던 이유가 이걸 진짜 한탄을 했는데 야 이거 무조건 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진짜 최시대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알고 그만큼 딱 차주더라고요. 5번마 차밍 에이스 이 마필을 놓고 부산 사경주 딱 하나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글로벌 파티 29조 마방에서 이적하고 지금 다비드 기수가 타고 부담량이 조금 올라가니까 김성현 기수를 불러다가 4kg 마이너스 감량 이점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56의 부담량으로 뛰어야 되는데 김성현 기수가 타면서 51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타는 거예요. 4번마 금박진주도 일단 현장에서 좀 체중을 빼야 됩니다. 두 번의 경우에도 체중이 증가를 하면서 말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체중을 빼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 경우 제가 노리는 마필은 7번마 우주전쟁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마필이 좀 유도마에 약간 따라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필 자체가 그냥 까불까불하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워낙에 까불까불하다 보니까 사쿠 윤승하면서 달주대 앞에까지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문종균 기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타고 있잖아요. 3번의 경주에서.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 우주전쟁은 무리에서 좀 앞선에 가려다가 깨졌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레이스에서 중속에서 밀어가지고 3번째, 4번째 요 정도 따라가가지고 마지막에 라스트 한 발을 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강하게 밀어보니까 마필 자체가 1번 게이트 안쪽에 갇혀버렸어요. 차라리 요거는 이제 외곽에서 꾹 이렇게 스무스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에 인기마 1번마 글로벌 파티의 4번마 금악진주 이런 마필도 빠르지만 외곽에 있는 7번마 우주전쟁이 3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타이밍을 맞았다. 7번마 우주전쟁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600m를 제가 이제 승부처로 잡고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빠른 마필들도 의외로 있겠지만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3번째 정도 따라가는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7번마 메디슨 마운틴이 지난번에 바덴바덴한테 5마신 지고 2착을 했습니다. 이제 박태준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에 3창을 왔던 마필이 태양타고가 되겠습니다. 태양타고는 추입형의 마필인데 결정력 자체가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바덴바덴하고 메디슨 마운틴 두 마필을 빼놓고는 나머지 마필은 하급의 마필입니다. 결정력자들이 없어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두 마필이 그냥 땡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판단이고요. 이번 마 제이모션은 더 불안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그냥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데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오수철 기수가 1번마 운평키를 타고 있습니다. 오수철 기수는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예요. 선행은 아니면 답을 못 찾는 기수입니다. 오수철 기수.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2번에 맞고는 저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까지 계속적이 부족했던 마필을 이번에는 많이 보강하고 출전하고 있고요. 기수도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듬직한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해요. 전개도 딱 떨어지는 경주 편성인 만큼 이번 7경주 7번, 2번이 맞곤이 아닌 다른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풀렸습니다. 전개 자체가. 전개 자체가 안 풀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전개를 풀 수 있는 1600m 경주 편성인 만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오크스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의 주로도 상당히 좀 급여경마 보니까 좀 가벼운 주로입니다. 7번마 일클리스베리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박범위로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처럼 그냥 11번 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안말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기수들이 초반에 그렇게 막 무리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지 않습니다. 조교사들은 다들 이클립스베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수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도다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데 이클립스베리가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속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쉽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7번마 이클립스베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고요. 자, 여기에 한 방을 보는데 2번마 글로벌 태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6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무너졌던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와, 저 정도 상당히 무리했는데 저 정도에서도 올라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8번마 백두의 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마필이죠. 근데 잘 뛰어졌어요. 얘도 이제 국내에서 3등급 마필인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세게 보고 마필은 13번마 뱅뱅뱅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번에 딱 찬스를 맞았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15번 게이트였습니다. 워낙에 이제 추입도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한 템포 빠르게 좀 더 움직였었는데 후미권에서 안쪽에 갇혀버리는 바람에 추입 타임을 잡지 못했어요. 그냥 안쪽에 갇혀가지고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계속적으로 막혀버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빼고 나오기에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이성재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레이스를 운영도 할 수 있는 이성재 기수이고 대상경주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성재 기수보다는 뱅뱅벨은 좀 믿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의외로 인기권에도 좀 멀어져 있고요. 한 템포 빠르게만 움직이면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는 7번, 13번 요 막권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2번바 드론킬러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4월달에 뛰기 전에 24년 2월달에 그러니까 2월 24일에 뛰고 나서 바로 이걸 거세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월 6일 경주는 거세 수술을 하고 주행 불량기가 붙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앞선에 가지 못하면 조금 무너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 반면 3번마 영혼 빅맨을 저는 다시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건 기수는 스타트하고 중속에서 엄청나게 기량을 보여주는 기수입니다.
스타트가 약간 늦더라도 중속에서 치고 어깨 채찍을 때리면서 거의 좀 앞선에 붙어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어깨 채찍을 때리고 붙는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하고 김용근 기수인데, 안토니오 기수는 이제 가버리고 김용근 기수가 요걸 이제 다 해결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산 마필인데 지금 4전만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제 5전째인데 1억 1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임다빈 기수가 한번 타봤는데, 역시 뭐 중속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다빈 기수가 중간에 포기하고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요거 4마리 밖으로 타다 보니까 말 자체가 올라오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죠. 안쪽에 1번마 라운드판, 2번마 드론킬러, 외곽이 11번 마이티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베스트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용원빅맨이다. 안쪽 게이트 2점, 거리 1200m의 적정 거리, 모래를 맞지 않고 뛸 수 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3번마 용원빅맨,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공개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제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로 이제 잡고 들어갈 생각인데요. 1번마 컴플리트 레벨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뭐 1억 1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뭐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히어 IM의 동생인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직 6번 뛴지 알았기 때문에 좀 더 판단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마필의 단점은 지금까지 다리 바꿈을 하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이 결정력 자체가 약간 떨어져요. 이번 경주가 1200m이면은 1300m 경주까지만 되면 놓고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가 1400m는 거죠. 앞에 주로가 가볍다 하더라도 지금 지난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스포 조교가 없습니다. 11번은 매지가오 역시 지난번에 중위권 정도 따라가면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추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CC온 기수가 정말 중위권이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탑니까? 임다빈 기수가 탑니다. CC온 기수가 타고 못 돌았던 마필을 임다빈 기수가, 이거는 뭐 임다빈 기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중속에서 대처하는 부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다빈 기수가 이거를 해결을 1번 11번의 막권을 최다 배당을, 요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탱크 빠르게 움직이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개가 풀리지 않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를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고, 전개 보십시오. 없습니다. 1번하고 11번만 후차권에 가져가면 충막감만 잡으면 돼요. 그 충막감 박송이가 잡고 한번 이번 구경주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죠. 안쪽에 1번마 아르고스마일하고 9번마 장산레이저, 이 두 마필이 같이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마 아르고스마일 같은 경우는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죠. 일단 부담량이 올라갔지만 직전 경주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뛰면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승급전 1등급에 나오면서 바로 이겼던 마필입니다. 부담량이 올라갔지만 마필 자체는 괜찮고요. 저는 일단 11번은 나울 스나이퍼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등급의 김용근 기수, 앞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 지난번 헤덜드 경제배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던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에 딱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돼요. 여기 이제 부담량이 53.5입니다. 레이팅 중에서 86점 해가지고 53.5인데 그래도 두 번째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번하고 10번하고 마이티누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붙을 수 있고, 2번 아이언삭스도 이신우 조교사 마방에서 좀 더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언삭스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1등급에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단돌이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혁 기수가 밀어서 선행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혁 기수가 목요일날 금요일 조교를 직접 했거든요.
그렇다면 외곽이 11번 나올 스나이퍼가 외곽에서 차분하게 무빙식으로 붙어가지고 힘한 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마필도 2000m를 뛰어봐서 우승했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되고요. 약간 덜 팔리는 부분인데 소울 메리트도 지난번에 보니까 좋습니다. 58의 부담량도 충분히 극복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임다빈 기수가 얼마만큼 참고 타냐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조금 더 움직여야겠죠. 1번하고 11번하고 상대 마필들이 자기보다 좀 더 앞선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더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 1번하고 11번이 자기한테 사정권에 눈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4번은 소울 메리트. 이 부분은 일단 종호이 쪽에서가 코치를 잘 할 겁니다. 4번은 소울 메리트까지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량 11번만 나올 스나이퍼를 축으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좀 자신 있는 경주 편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호 경마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고요. 빗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무리하게 빨리 나오시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한 템포 집에서 쉬다가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 1호 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